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채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상당히 심각했죠. 어제는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전철 안까지 뿌옇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너무 지나친 상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뭐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시내가 기침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라고 강조는 했지만 여당 내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효과 없이 세금만 낭비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효과가 필요한 건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후보가 몇 분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 정책의 차별성으로 경쟁하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예. 도시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화이팅을 응원해드리고요. 예. 오늘 지금 미세먼지 보니까 말입니다. 이거 하루에 50억 정도 서울시가 무료 운행이다 하는데 이게 사실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박원순 시장의 대응과는 좀 차별화를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올바른 처방과 그럴 때는 처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발 미세먼지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예. 10년 동안 가령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1년에 7일을 계산하면 3,500억 정도 되고요. 네. 1년에 만약에 100일 이렇게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예. 그렇지만 미세먼지는 저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중교통 무료화를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되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제가 2030년부터 탄소 배출 신차를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택시랄지 버스랄지 대중교통을 갖다가 전기차로 바꿔주는 정책 이런 걸 네.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택시 같은 경우도 탈착제, 배터리를 갖다 탈착식으로 바꿔주면 12시간 맞고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거에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그 건설기계 저공해화 혹은 이제 굴뚝에 네. 매연이 나는 것을 저감 장치를 갖다 만든다든지 예. 또 방금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하는데 지하철 사실 미세먼지가 더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국내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제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를 해서 예. 사실 공동조사까지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책임 소재를 묻는다는 것인데 네. 우리 그 서울에서 마지막에 은하수를 보신 게 언제죠? 저는 뭐 상상도 못합니다. 한 80년도 초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저는 예. 중국의 베이징부터 서울 그다음에 도쿄를 잇는 예. 은하수 벨트를 만들자. 그다음 예. 은하수 정상회의를 하자. 왜냐하면 이 정부 간에 합의를 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삼국 국민이 그런 공동의 꿈을 꾼다고 한다면 합의가 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 탄소 배출 예. 제로 사회를 목표로 해서 거꾸로 역산을 해갖고 정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2025년도부터 탄소 배출 신차를 판매 금지한다든지 예. 독일은 2030년, 영국하고 프랑스는 2040년입니다. 그는 2050년을 목표로 해서 거꾸로 기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한 2030년, 2050년에 베이징부터 서울부터 도쿄까지 은하수를 다시 보는 은하수 벨트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환경 정상회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한국 국민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50억 정도 하루 정도 들어간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무료 운행하면. 예. 50억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아마 환경재난기금에서 만들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을 서울시가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기록된 날이 예. 연간 최대 258일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이 기하급수적인 것이죠. 예. 근데 10년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굴뚝을 정비하고 건설 기계를 정비하고 혹은 그 친환경차가 다닐 수가 있는 인프라를 갖다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훨씬 실질적으로 나쁜 공기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5일 하루 동안 상황이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6만 9천 명, 그다음에 지하철 이용객은 8만 4천 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서울 시내 도로교통량이 1.8% 줄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시민 참여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 처음 치고는 반드시 나쁜 숫자가 아니다 이랬는데 그렇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이 정책을 갖다가 도입을 했다가 네. 실패를 해서 사실은 정리한 정책입니다. 그 대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1일 날 갖다가 파리 전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습니다. 예. 96%의 도로가 일반 자가용이 다닐 수 없게 한 거죠. 네. 앰뷸런스하고 경찰차하고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46%를 차 없는 거리로 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체험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 체험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갖다 알리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작년 비슷한 시기에 서울은 일요일 날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광화문부터 대한문까지 차 없는 거리를 선포하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네. 기념식을 했습니다. 예. 기념식과 체험은 다른 것이죠. 예.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렇게 대중교통 무료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차량 이부제랄지 이런 것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파리처럼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가 참여했다면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훨씬 더 효과가 높아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뉴스 장면을 잠깐 보니까 이 경기도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경기도는 돈을 받고 서울에 오니까 돈을 안 받아서 이게 상당히 좀 불편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협의도 없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는 참여 안 한다고 했습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 그 남경필 지사가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역 교통망도 같이 만들어야 되고 또 광역 환경 정책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끝까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논의하는 자세가 맞았던 것이지. 네. 지금 뒤늦게 와서 숟가락 얹어놓고 간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재적 시장이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민병두 잠재적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돈 문제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은하벨트도 좋고 공기를 같이 나눈다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만약에 10년간 5천억이 든다고 한다면 예.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0년간 5천억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최소치를 계산한 겁니다. 만약에 예. 정말 공기 미세먼지 나쁨이 연간 200일이 넘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이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돈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다 훨씬 많이 깔아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굴뚝이나 혹은 그 건설 기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네. 그 돈을 어디다 쓰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고 기회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올바르지 않은 용어를 선택해서 다른 분들을 당황스럽게 하는데 잠재적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시장이 되셨다는 가정하에서 이 말인데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러네요. 그 중앙정부와 어쨌든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제도이기 때문에 특별시지만은 그죠?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오늘 아마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 협의하고 국내 정책, 국내발 미세먼지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궤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가 논문 몇 개를 읽어보니까 방금 중국 미세먼지, 한국 미세먼지 나누어 보셨는데 서울 상공에 떠 있는 미세먼지는 나눠져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으니까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체 우리 미세먼지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측과의 어떤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과의 이 환경 문제, 아까 한중일 3국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50%에서 70%가 중국발 원인이라고 보고 국내발 원인을 갖다가 30에서 50%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그 앱을 가서 들여다보시면요. 북경 2서 서쪽에는 거의 진홍색입니다. 핏빛입니다. 붉은 핏빛이에요. 북경 쪽으로 가면 그냥 핏빛이고요. 저도 앱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뭐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 앱을 보는 순간 정말 그 충격을 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죠. 중국은 그 원인과 물론 그 중국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쿠터를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 국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으로 한중일 3국 환경 장관 회의를 해갖고 공동조사까지는 합의를 갖다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공동조사에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 따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그 유발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뚝에 매연 저감 장치랄지 건설기계 교체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 쌓이게 되면 중국한테 그것을 갖다 우리가 또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저는 환경장관 회의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다. 서울과 경기도만 호흡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폐활량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한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은하수 벨트를 다시 잇는 3개국의 대통령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 주시는 동안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웹을 제가 방금 열어봤는데요. 북경 쪽, 서북 쪽에서 지금 이 북서풍 바람이, 저기압 바람이 좀 불어내려오고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황사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함께 말입니다. 8829번님, 8829번님이 테슬라 공장을 한국에 유치해서 전기차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 전 택시를.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택시 문제 말씀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충전에 1200km 다니는 버스 상용화까지는 안 됐지만 실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죠. 전기차 번호판도 따로 만들 정도이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용화는 못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실험에 기초해서 보면 한 번 충전에 400km, 500km 가는 그 실험이 성공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30년도에 독일하고 인도가 내연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를 한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하고 미국은 그 목표 연도를 안 정했지만 결국에 한국에 예. 현대 기아가 지금 그 차를 나가서 팔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새로 만든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열어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박원순 시장과 공식적으로 한번 토론을 갖다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민병도 의원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으신데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상화폐는 현재는 투기적 수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 수단으로 상품의 성격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갖다 등급제해야 되고 실명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등락폭을 갖다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독일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으로서 이미 보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2022년에 채굴량이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그 가상화폐들이 많이 보급되어서 변동폭이 적어지고 또 아까 말했던 투기 수단에서 투자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결제 수단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연결해서 이슈 많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